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개정집합건물법상의 주요 내용인 임시관리인 선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여건상 도저히 관리인, 즉 관리단의 대표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머릿수 과반수와 의결권, 즉 지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가 모두 동의를 해서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반수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주로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시행사가 다수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시행사가 임의로 선정한 관리회사가 관리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권도 불분명한 용역회사가 건물에서 건물관리 행위를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합건물 분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구분 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명문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정상적인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 서로 관리권 분쟁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를 줄여보고자 이러한 임시관리인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개정집합건물법은 이러한 임시관리인의 임기를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또는 규약으로 그 임기를 정할 때까지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임시관리인은 관리단에서 정기적으로 급여가 나오거든요.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오는데 이러한 급여는 당초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사람이 미리 법원에 선납하거나 아니면 관리단에서 주게 되는데요. 관리단은 관리비에서 비용을 걷어서 임시관리인 급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관리인은 급여를 주는, 즉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그러한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람 또는 관리단, 구체적으로는 관리회사가 되겠죠. 이러한 관리회사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게 됩니다. 급여를 주는 주체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나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 관리단 집회가 무산될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뽑힐 때까지 거의 임기 제한 없이 계속해서 관리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 집합건물법 개정 안에는 임시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만 하자라는 규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2년의 임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에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임시관리인에 대한 임기 규정 자체가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문제점들은 있지만 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관리에 있어서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임시관리인의 역량과 그리고 의지, 여기에 따라 당의 건물에 대한 관리 운영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